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박영주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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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의 외침이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함께 참석한 위원님들 소개도 빠뜨릴 수 없겠죠.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단호박 고이 이한달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고3 김준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꿈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중학생 1학년 원윤서입니다. 초등학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생 대표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은 알 수 없는 청소년들의 진짜 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혜수입니다. 청소년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주제어는 근로입니다. 근로, 말의 뜻을 풀어보자면 부지런히 일함이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일을 하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관련 법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근로자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스라고 생각하는 분 근로자다. 손 들어주세요. 혜수 학생, 한별 학생, 윤서 학생, 지호 학생까지 혼자 생각이 다르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우리 준섭 학생은 노죠? 네. 자, 과연 국회의원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박영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우와! 네, 와, 유일하게 정답을 맞췄어요.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업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임금을 위해서 노동력을 사업장에 제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셨듯이 근로와 일을 하고 받는 보수, 네, 임금은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여러분도 가끔 부모님이 1시간 동안 집안 청소 싹 다 하면 뭐 얼마 줄게? 뭐 이렇게 제한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용돈을 벌기 위해서.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요? 1번 6,800원, 2번 7,950원, 3번 8,590원, 네, 4번 9,130원. 윤설이! 윤서 학생이 빨랐어요. 4번 9,130원이요. 오, 최대한 많이 받고 싶군요. 네. 땡! 한별이! 한별 학생. 3번 8,590원. 왜죠? 그게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네네. 실제로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정답! 네, 정답은 3번 8,590원이에요. 우리 박영주 변호사님께서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국가가 노사 간에 임금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에서 강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최저한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네, 1번 15세 미만, 2번 법정 정년퇴직 이후 나이의 어르신, 3번 주 2시간 단기 알바생, 4번 없다. 한별이. 어? 4번 학생? 4번 없다? 그건 당연히 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저건 당연히 답이 없다가 아닐까 누구나 네, 받아야 근무를 된다. 한다면 네,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된다. 받아야죠. 오, 이랬는데. 정답! 우리 한별 학생이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열심히 참석하더니 국회 상식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 똑똑해졌어요. 우리 변호사님, 최저임금은 또 누구나 공평하게 나이, 근로 형태 뭐 하나 예외가 없다는 내용이 맞나요? 네, 딱 이한별 학생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때는 최저임금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해서 사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더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10원이라도 덜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퀴즈 우승자. 그럼 이한별 학생이 2점으로 이번 주 선물을 받아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받아가네요. 전달해주세요. 너무 감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엄마도 살렸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풀었던 퀴즈에 힌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대표 제안자의 이야기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네. 우와. 어떤 주제,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는지 우리 한혜수 위원님의 제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께 받는 용돈 대신 제 힘으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오. 네, 근데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좀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하면 애들이 다 너 고등학생 돼도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왜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대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니 공부를 해야지 왜 알바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부에 지장 가지 않게 잘할 자신이 있는데 왜 부모님 동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될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할지 말지를 부모님이 아닌 제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자율권을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아르바이트 자율권입니다. 제가 이제 2달 정도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을 만나보니까 뭐 학원, 연애, 그리고 오늘은 아르바이트까지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결정권에 대한 쟁취가 굉장히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청소년 위원분들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토론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때 모았던 돈으로 옷도 사고 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탕진했나요? 네, 탕진했어요. 그래서 시공세보다 낮추는 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네. 저는 찬성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지 말지를 부모님이 아닌 제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뭐야?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율권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주제, 바로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먼저 우리 박영주 변호사님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정확히는 근로기준법에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만 15세 이상이 됐을 때 부모님의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 18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생일이 지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섭 학생은 생일 지났나요? 네,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네,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나이가 된 거죠. 동의 없이 막 할 수 있네. 이야,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가장 흔한 어른들의 반응은 아이 그 시간에 공부나 해 이런 반응들이잖아요. 꼭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제안자 우리 한희수 위원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르바이트 할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라. 뭐 더 과격하게는 애들이 돈 맛을 알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 공부가. 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도 공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자립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쵸. 네,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버는 경험을 통해 독립심을 키우는데 어떤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오늘 참석위원 중에 제일 어린 우리 6학년 장지우 위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와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로 체험 같은 걸 많이 해봤거든요. 오, 직업 체험 파크도 가보고 또 학교에서 진로 체험을 해봤거든요. 아르바이트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이 네.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휴게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오. 거기서 이제 분식 같은 거를 판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모았던 돈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옷도 사고 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탕진했나요? 네, 탕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주머니는 넉넉했는데 이게 다 쓰니까 이제 결국 남는 게 없더라고요. 추억이 남죠. 추억이 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네. 네. 또 다른 의견 있나요? 근데 전 김준섭 위원의 의견에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한 경제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야, 돼요. 거기서 또 의미를 찾네. 알겠습니다. 네, 자립심, 뭐 진로교육, 이어서 뭐 경제 공부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어쨌든 청소년기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아니다는 필요하다가 4분? 맞죠? 네. 필요하지 않다가 한 분으로 필요하다고 훨씬 우세합니다. 우리 김준섭 위원만 좀 의견이 다른데 신입 위원이라서 혼자 4명을 상대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토론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가 본인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다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지금보다 낮추자, 낮추지 말고 유지하자입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우리 청소년 위원들 중에 실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 손. 저요. 고등학생끼리.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 김준섭 위원과 이한별 위원, 고등학생 위원 두 분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네요. 앞서 뭐 김준섭 위원은 휴게소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고, 네, 하지만 결론은 탕진. 네. 우리 이한별 위원은 어떤 아르바이트 해봤나요? 저는
좀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요. 오. 뭐 기사 쓰는 것도 해봤고 네. 흔히 말하는 전단지 알바 같은 것도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한별 학생이 주면 다 받아갈 것 같은데? 다 받아간다고요? 받을 때까지 쫓아오네요. 그렇구나. 근데 네. 저는 오히려 탕진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은 돈으로 용돈을 쓰던가 네. 아니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도움을 진짜? 좀 드렸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탬을 드린다는 게 되게 보람 있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그럼 준섭이면 뭐가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고등학생 청소년 위원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일단 100%입니다. 박영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통계상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나요? 2019년 기준으로 통계청의 통계를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8.5%로 중학생 중에서는 3%, 고등학생 중에서는 13%였습니다. 그 실제 청소년 위원님들의 주변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어요. 보통 어떤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나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약간 놀러 갈 때도 많고 네. 이제 쓸 때도 많다 보니까 약간 시급이 센 거. 아, 돈 많이 주는 거? 그래서 물류센터나 아, 이제 오토바이 면허증 있는 애들은 배달 오토바이 이런 네네. 거 네,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예쁘게 꾸며진 카페에서 네. 이제 눈도 조금 즐겁고 네, 눈이 왜 즐겁죠? 이쁘니까요. 아, 카페가 이쁘니까? 네, 카페가 이렇게 이쁘고 사진도 뭐 친구들 놀러 오면 찍고 뭐 그런 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로망을 가지고 알바를 하는데 네. 막상 일은 일이라고 가면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자, 우리 변호사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이 제한 외에 또 있다면서요? 네, 우선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압시설이나 뭐 잠수 작업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술과 담배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술과 담배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에 일할 수 없고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놀라시죠? 저희가 일할 때는 네. 주말에 11시간씩 일해가지고 불법. 저는 몰랐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사장님을 잡아가야 되죠? 그런데 사실 휴일 근무나 아니면 초과 근무 1시간까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만 13세에서 만 14세 사이의 청소년인 경우에도 휴일 근무하고 하루에 1시간 초과 근무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 13세에서 만 14세 사이의 청소년도 노동간사의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관심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못 해본다는 건 나이 제한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참석 위원 중에 가장 어린 우리 장지우 위원, 네, 초등학생 대표, 나이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찬성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 교육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6학년 정도 되면 오. 키도 좀 크고 미젓하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는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저요. 네.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사실 만 15세보다 낮추는 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만큼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힘들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청소년 가는 그 나이를 낮추면요, 뭔가 그 나이에 맞는 새로운 아르바이트가 생길 네. 수 있지 않을까. 찬반을 떠나 이런 아르바이트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해보고 싶은 나 해보고 싶은 건데, 아르바이트? 네. 키즈 카페 도우미. 본인이 퀴즈잖아요. 네. 더 퀴즈. 더 어린 아이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호 의원은 퀴즈 카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놓은 거를 막 치우거나 정리정돈. 네, 정리정돈하거나 그냥 놀아주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나온 아르바이트들이면 우리 부모님들도 좀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님들, 아이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실까요? VCR 보시죠. 자, 우리 미성년자 자녀들의 경우에 이제 알바 자율권이 필요하다. 아무도 없어요? 다 반대? 전원 반대? 대박.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워서 꼭 알바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알바를 학생들이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업주들이 청소년의 비이상적인 노동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착취당했나요? 그런 위험성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공부에 집중할 나이에 딴 데 가서 알바를 하면은 그게 제대로 공부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로서. 공부할 때는 하고 이 다음에 커서 대학생이 되면 얼마든지 알바를 할 수 있잖아요. 경제 교육이나 진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찬성하시는 사람? 그거는 찬성. 반대. 이건 또 찬성하시네? 이건 또 반대예요. 뒤늦게. 진로를 위해서 아이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모를 설득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경험도 쌓아도 앞으로 얼마든지 있어요. 앞날이 창창한데 무슨 인제 10대 청소년들이 나가서 알바를 한다 그러는 거는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단호하시네. 현행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한 청소년 알바가 더 어린 나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야, 이것도 전원반대. 이 험한 세상에 이 험한 세상 나왔죠. 보호를 해도 많은 사고들이 나는 시대라서 저는 일단은 다 반대예요. 그거는 나이 연령대 낮추는 거는 반대입니다. 보호장치가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충분하다. 네. 충분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뭐 잘 돼 있다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무시하고 업주들이 애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게 많고.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뭐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확실히 부모님들이 저희를 걱정해주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역시 어른들 말은 틀린 게 없다. 저도 저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듣다 보니까 뭔가 그런 악덕 업주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도 휴게소 알바할 때 이 조금만 실수해도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벌써 슬퍼.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네. 되게 마음 상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저 어른들 말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런 통계도 있네요. 그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업소의 36%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위반 사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반면교사가 돼서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다른 분들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얻은 것도 있는 셈이죠. 매사에 좀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요. 좀 많이 네. 긍정적. 근데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지, 이런 내 생각을 대화를 통해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마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제안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율권이 부모님 모르게 몰래 하자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청소년도 아르바이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종종 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말 자주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영주 변호사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내가 약속받은 임금이랑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 그리고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해야 지금 이렇게 계속 피해 사례가 들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썼으면 좋겠고, 이렇게 썼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가서 상담을 꼭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율권. 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봤는데요. 주제를 제안한 한예수 위원이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자율권에 대한 정리 발언을 해주시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또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생기면 이제 삐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기호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회? 그런 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자율권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의 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음에 선택을 하셨나요? 고민되네요. 고민돼요? 또 의견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너무 해소의 말이 지금 제 심금을 울리고 있어서. 야, 오늘은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본인의 이제 제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최후 발언이었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율권을 주세요.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우리 한혜수 의원님의 의견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르바이트 자율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어땠나요, 다들? 오늘 되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이런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봐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제 심금을 울린 우리 해수위원의 마지막 말 평생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 덕분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